예,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깔고 설치하고 이제 우리가 실제 활용한다고 하면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데이터 셋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습득해가지고 읽어볼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엑셀에서의 뷰라고 하면 이 엑셀의 뷰가 우리한테 잘 흡수가 돼가지고 파이썬으로 어떻게 러닝하면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스페이스에서도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도 이렇게 데이터셋들이 로딩된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아주 짧은 코드를 여기다 나열해 봤어요. import pandas pd 해가지고 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import하고 그것을 앞으로 pd라고 하는 것으로 리퍼 하겠다라고 하고요. pd라고 리퍼 하는 것을 뒤에다 대서 그 속에 있는 이제 그 API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실행하는 것이죠. read excel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첫 번째, read excel이라는 API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API를 설명하는 것은 되게 저차원적인 제가 보기에는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 하나하나 다 읽고 나열하고 시간을 때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실제 API 도큐먼트를 읽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또 답을 누군가 또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API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API 도큐먼트를 읽어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최대한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판다스야 엑셀을 리드하라. 라고 이제 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엑셀을 리드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파일명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그래서 파일명에 대해서 이제 리드 엑셀에서 파일명을 명세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XLS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인바이러먼트에 맞춰가지고 요거 데이터 패스를 바꿔볼 수 있겠죠. 현재 뭐 제가 워킹하고 있고 제가 배포할 이거는 배포하진 않겠군요. 어쨌든 제 워킹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 엑셀 파일은 다음과 같이 접근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이 되겠죠. 문제를 하나 조금 문제를 트위스트 제가 해봤어요. 왜 트위스트 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다 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짜증나는 부분은 컬럼 헤드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시멘틱 미닝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X의 나열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시멘틱 미닝이 시멘틱 컬럼 네이밍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그냥 X의 나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위쪽에 있는 그런 컬럼명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뉴트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요 두 번째를 이제 스킵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잘 뭐 스킵을 해볼 수 있을까? 요 두 번째 로우만 딱 스킵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API 문서를 읽어보면 그런 힌트들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이런 문제점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은 겪었던 문제들일 거기 때문에 API 문서를 읽어보니 중간에 skip row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skip row라고 하는 게 딱 나한테 맞아 보이는데 영문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API 다큐먼트를 읽어보고 여기에다가 리스트 구조로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를 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스킵하라라고 하는 그 로우를 명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에서 2까지면 이것은 언제나 컴퓨터는 종종 이런 레인지를 정하는 컴퓨터의 어떤 폼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상이고 less than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와 같거나 크고 C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현재 1, 2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1번 로우는 포함하고 2번은 빼고 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거는 언어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언어들은 1부터 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C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0부터 세죠. 자바도 그렇고. 그래서 0번째, 1번째니까 요 1번째 로우를 첫 번째 로우를 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우는 빼고 두 번째는 엑셀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로우는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리드 엑셀에 여기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에 대해서 인풋 파라미터들의 베리에이션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잠깐 고민했는데 당연히 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들 리드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파라미터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웹에 잘 나와 있어요. 웹에 잘 나와 있고 요즘에 사람들이 블로그도 많이 써놓고 뭐 유튜브에도 잘 적어놓고 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강좌를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좌를 여는 목적은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더 추가해 가지고 리드 엑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오브젝트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 리턴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 속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프린트입니다. 별거 아니고 프린트 오브젝트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인스턴스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뭐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 과목을 들으시고 계시다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택 큐, 트리, 뭐 힙 이렇게 많은 구조들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전통적인 좀 이론상에서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판다스에서 정의한 데이터 스트럭처인 것이죠. 하지만 뭐 나름대로 이것들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여기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알아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런을 해서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무엇이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판다스에서 가장 뭐 널리 많이 활용되는 그런 스트럭처인데 컬럼 데이터의 여러 컬럼 데이터들이 있는 것의 딕셔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오브젝트 데이터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 프린트를 걸어봤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x1. 이건 마치 뭡니까? 네, 이거 마치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유사하게 키 밸류 페어를 만든 것이죠. 파이썬의 딕셔너리 스트럭처랑 상당히 유사하죠. 해가지고 x1이라는 키에 맞춰가지고 x1이라는 키가 어디 있습니까? x1이라는 키가 여기 있죠. x1이라는 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컬럼 네임을 키로 가진 요 밑은 밸류로 가진 키 밸류 스트럭처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럼들의 딕셔너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 데이터 x1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느냐? 예,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제가 이 부분 잘못했네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뚜두두두 해가지고 총 데이터가 한 3만 개쯤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어져 있자. x1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의 타입은 무엇이냐? 그럼 요게 진짜 컬럼 데이터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컬럼 데이터의 타입을 물어보니 여기서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요런 판다스의 시리즈 클래스를 인스턴시에이트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되겠는데 시리즈 데이터 구조를 하나 만들고 그것이 컬럼 데이터를 홀딩하고 있고 그런 컬럼 데이터 홀딩하고 있는 것의 딕셔너리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 시리즈 구조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딕셔너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딕셔너리 하나 만들었고 A라는 키에는 1, B라는 키에는 2, C라는 키에는 3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이용해가지고 팬더스의 시리즈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인스턴시에이트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시리즈. 그 다음에 오브젝트 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이제 프린팅을 해보자는 거죠. 프린팅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키 밸류 구조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키를 주고 가져오라고 하니 무엇이 나왔느냐? 여기 있는 1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A를 이용해가지고 키를 이용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좀 더 딕셔너리 형태로서 이제 액세스하는 상황이 되겠죠. 키 밸류 페어를 이용하는 거니까. 반대로 리스트처럼도 액세스 가능한 게 시리즈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딕셔너리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입력 순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에 있는 녀석들을 가져와 봐라라고 했는데 파이썬 0부터 세니까 0번째는 빼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내니까 다음과 같이 B와 C가 시리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dict like 액세스도 가능하고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한 액세스도 가능한 것이 바로 시리즈가 되겠고 이 시리즈 데이터들을 컬럼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쓰고 컬럼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묶은 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접근이 다 컬럼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로우를 접근하고 싶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 인스턴스의 정보를 쭉 가져와 봐라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로우 기반의 액세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iloc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덱싱을 합니다. 오브젝트 데이터에다가 iloc 몇 번째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게 요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여기로 간다고 했죠. 여기는 iloc이 이제 이렇게 오고 근데 x1에서부터 뭐 x 쭉 y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어떤 하나의 컬럼 값, 하나의 로우 값을 쭉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쭉 나열하게 되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시리즈로 나온 것이죠. 이것도 시리즈, 이것도 시리즈. 로우 밸류도 시리즈 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정한 그럼 셀을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여기는 어떤 특정한 셀을 접근하자 그러면은 로우도 스페시파이 해야 되고 컬럼도 스페시파이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과 같이 컬럼을 스페시파이 하고 로우는 iloc 안 써도 이렇게 로우 스페시파이 하면 다음과 같이 스페시파이 하면은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 그것은 예를 들면 그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된 뭐 D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의된 데이터 타입이 뭐 딱 특정 셀에는 잡혀져 있게 되겠다. 이거는 시리즈고 뭐고 아니라는 거죠. 특정 셀 값 하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덱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엑셀에서 만들어내고 컬럼 데이터나 로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셀 데이터를 하나하나 액세스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판다스 내부에서 쓰는 시리즈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프레임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